기자초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황영웅 씨 관련된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끝났지만 이 황영웅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직도 오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3월 28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N 불타는 트롯맨의 특정 출연자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제작진을 불러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1월 10일, 2월 14일 방송 분량에 관한 거거든요. 해당 방송 분량에서 타 참가자들이 가사를 틀린 경우 자막으로 틀린 부분을 부각했으나 황영웅이 포함된 조의 팀원이 가사를 틀린 경우에는 가사가 틀렸다는 표시가 없다. 이런 편파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앞선 이 3월 28일에 대해서 의원 총 5명입니다. 의원 5명 중 4명이 의견 진술,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김유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경연 프로그램의 다른 출연자들 그리고 각 출연자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면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죠. 그리고 옥시찬 의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를 달리 우대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역시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광복 소위원장, 이번엔 위원장입니다. 의견 진술을 들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면서 역시 같은 의견을 냈고 이 의견 진술이 바로 4월 11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황영웅 씨의 개인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판단 없이 현재 제기된 민원과 그거에 대한 이 전문 위원들의 판단 위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화면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1월 10일 방송입니다. 황영웅이 빈지게를 부를 때 지난날의 사랑아를 지난날의 사람아로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4일 방송입니다. 황영웅과 같은 팀인 손태진이 이미 바다로 띄워졌네를 이미 바다로 올려졌네로 이 사람 다시 또를 이 사랑 다시 또라고 잘못 불렀고 자막으로 틀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방송 소위는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을 적용해 의견 진술,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진술을 확인해 보니까요. 가사가 틀린 사실이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는 심사위원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가 부른 대로 하얀 자막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틀리면 심사위원이 지적한 경우엔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 빨간 자막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다 가사를 틀릴 수 있죠. 근데 이걸 심사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심사위원도 이걸 그냥 원래 가사인가 하고 자연스럽게 듣고 넘겼어요. 지적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얀색 자막으로 그냥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반응입니다. 김유진 위원, 심사위원들이 틀려도 어떤 것은 넘어가고 어떤 것은 감점 요인으로 봤다는 건데 그 자체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들어가나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 대표의 답변입니다. 감점 여부는 심사위원 판단 여부에 달려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지적할 때만 빨간색으로 내보냈다라고 재차 답을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합불 결정, 점수를 주는 게 심사위원의 역할인데 그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혀 이질감이 없고 문제가 없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제작진이 나서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수 있다는 거죠. 방송 프로그램이란 게 경연이 현장에서 치러지고 심사위원들은 현장에 점수를 주죠. 그리고 자막은 언제 붙이죠?
뒤에 붙입니다. 편집 때 붙여요. 그러니 여기에 심사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빨간색, 지적하지 않으면 흰색, 이 일관된 기준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공정성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왜 흰색과 빨간색, 자막 이런 색깔 차이는 두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 이 서대인지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수를 낮게 주면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받을 거라고 계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점수를 낮게 주면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들이 볼 때 또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다 보면서 듣는 시청자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귀로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충분히 잘 불렀어. 근데 심사위원 점수가 왜 낮지? 이게 확인이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심사위원이 가사 틀린 걸 지적을 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땐 그걸 이래서 낮게 나왔구나라고 시청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막을 빨갛게 처리해서 이해를 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서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문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먼저 김우석 의원입니다. 의견 진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납득한다. 심사위원의 주관은 당연한 것이어서 큰 문제의식이 없다. 음악은 느낌으로 가는 건데 가사가 틀렸다고 해도 느낌을 충분히 전달했다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민원에 대해 문제 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이번엔 김유진 위원입니다. 특정 출연자 밀어주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사 실수를 차별적으로 대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황영웅을 밀어주려고 일부러 차별을 해서 더 우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김우석, 김유진 위원을 얘기하냐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정당 혹은 정치인이 추천한 위원입니다. 통상 여야죠. 맞습니다. 한쪽은 여쪽이고 한쪽은 야쪽이에요. 항상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넣어둬요. 그들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 차별적으로 대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답변을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다만 김유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선 출연자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작은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 아까는 문제 없음이었는데 지금은 이 김유진 의원은 차별적으로 대하기 어렵다, 차별적으로 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작은 것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광복 소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제작진의 설명 과정을 들으면 이해는 간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특정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의혹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어. 그래서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의 위원은 총 5명입니다. 이 중에서 3명이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영웅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황영웅 봐주기 의혹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황영웅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서희진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황영웅을 어떻게 봐주나? 황영웅은 소속사가 있고 참가자일 뿐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순위를 끌어올린 후 따로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받을 거라고 계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개선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권고가 뭔데? 그래서 권고 판정을 받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 하는 건데 방심이 제가 이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가 있고요.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이 있습니다. 큰 틀은 2개죠. 행정지도 그리고 법정 제재. 이 법정 제재가 무서워요. 주의부터 과징금까지 이 법정 제재는요.
향후 방송사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점수를 냈을 때 특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법정 제대를 받으면 이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불타는 트롯맨은 법정 제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행정 지도 권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대중적 관심이 높고 대중이 참여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더 신경을 써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계도, 훈계,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불타는 트롯맨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스핀오프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탑7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진행 과정에서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본인의 등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포커싱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 이 프로그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제기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청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민원 제도가 있는 거고 그거를 심의하는 심의 기관이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 제기 타당합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관심이 없으면 이런 민원 제기도 안 되니까요. 자, 다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이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심의기관이 있고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거는 그 심의기관을 믿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어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해 그 어떤 경연 프로그램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풍토, 환경은 조성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제 불타는 트롯맨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탑7의 활동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